안녕하세요.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번에 열린 애리조나 작가협회 세계문학공모전에서 결선 진출을 하게 된 동화입니다. 최종 수상은 11월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결과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마저도 저에게는 큰 감사와 벅찬 설렘입니다. 그 감동과 설렘을 담아 오늘의 마음동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봄날의 산책길에 저는 오래된 건물 아랫부분에 무성하게 끼어있는 이끼를 발견했어요. 이끼에게 자리를 내어준 건물은 오래되어서 금이 가고 낡아 있었지요. 이끼와 오래된 건물, 이 둘이 어떻게 함께 있게 되었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끼에게 자리를 내어준 낡은 건물의 마음,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인적조차 없는 낡은 건물의 상처난 마음을 메워주는 이끼.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며 살아가는 둘의 모습은 제 마음에 들어와서 동화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 20번째 이야기 자작나무, 사랑을 만드는 나무. 지금 들려드릴게요. 찬란하게 눈부신 오후. 우와,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감탄하는 사람들 틈에서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그늘을 찾아 헤매는 작은 초록이가 있어요. 머리에는 작은 진초록의 책넓은 모자를 쓰고 있고 뒤로 맨 가방에는 미스트가 가득 꽂혀 있어요. 아유, 눈부셔. 그늘. 초록이는 더운지 급하게 그늘을 찾더니 햇빛이 잘 드는 나무의 그늘에 잠시 짐을 내려놨어요. 미스트! 초록이가 가방을 열어 불의옥잠 이모에게 얻은 미스트 하나를 들고 얼굴에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아우, 시원해. 얼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네. 초록이는 만족한 듯 웃으며 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톡톡 두드리며 물을 흡수시켜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한숨을 쉬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아! 어? 나를 부르는 건가? 초록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여기야, 이 그늘의 주인. 아, 그늘을 만든 나무가 부르는 소리예요. 안녕, 나무야. 그래, 아까 보니까 물이 있던데 혹시 나도 조금 줄 수 있을까? 그럼. 그런데 이거는 마시는 게 아니라 뿌리는 거야. 내가 뿌려줄까? 오, 그럼 더 고맙지. 여기 햇빛 제일 밝은 곳으로 와서 좀 뿌려줄래? 그 말을 들은 초록이가 망설여요. 햇빛이 가장 밝은 곳? 왜, 싫어? 나무가 살짝 섭섭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난 햇빛을 받으면 말라버리거든. 그래서 늘 햇빛을 피해 다녀. 에? 햇빛을 싫어하는 나뭇잎이 다 있네. 고개를 갸우뚱하는 나무를 향해서 초록이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난 나뭇잎이 아니고 이끼라고 해. 이끼?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얼핏 보면 나뭇잎처럼 생겼구나. 아, 그건 아마 이것 때문일 거야. 이끼는 머리에 쓰고 있던 참나무 잎을 주워 만든 책넓은 모자를 벗었어요. 모자 안으로 꼭꼭 감춰져 있던 두껍고 짧은 털실 같은 초록이들이 보였어요. 이끼의 얼굴을 본 나무가 흠칫 놀랐어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군. 거참 희한하게도 생겼다. 나무야, 너는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으니까 나를 만날 일이 없었을 거야.
오늘은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햇빛을 피해 잠시 쉬러 온 거야. 이사를 해야 해서 말이야. 헤헤 웃으며 제잘제잘 말하는 이끼의 표정이 햇빛처럼 밝아요. 오, 그랬구나. 빛을 싫어하는 식물이라니. 그래서 물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아, 맞다. 참, 물 줄게. 아니야, 괜찮아. 보아하니 햇빛 없는 곳을 찾아서 또 돌아다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물을 뺏어 마실 순 없지. 응? 나 괜찮아. 우리 불의옥장 미모가 엄청 많이 졌거든. 아, 글쎄 나도 괜찮대도. 나무는 한사코 사양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 곧 햇살이 가장 눈부실 시간인데 그 전에 마땅한 곳을 찾는 게 좋겠다. 너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는 볕이 잘 들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나무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응,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쉬다가 가려고 했어. 이제 가야지. 이끼는 벗어두었던 나뭇잎 모자를 쓰고서 나무에게 인사했어요. 글을 내어줘서 고마워. 안녕. 잘 지내. 그래. 네가 원하는 곳으로 꼭 가게 되길 바랄게. 이끼는 나무를 향해 한 번 더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한 뒤에 불의옥자 미스트 가방을 메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늘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지만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지금 이끼가 있는 곳은 커다란 도시라서 대부분 새 건물이었거든요. 새 건물은 틈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건물의 벽이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이끼가 머물 수 없었어요. 어쩌다가 정말 운 좋게 틈이 쩍쩍 갈라진 오래된 건물을 발견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너한테 자리를 내어줄 만큼 나이 먹어 보이냐? 사람들이 나만 보면 오래된 건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이끼 따위가 저리 가! 당장 가라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이끼를 쫓아내곤 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나뭇잎 모자가 바스라져 햇빛에 얼굴이 갈라지고 다리가 욱신욱신할 때쯤 이끼는 드디어 머물 수 있는 굴뚝을 발견했어요. 앞의 큰 건물 때문에 그늘에 쏙 들어가 있는 굴뚝. 오랫동안 열심히 불을 지폈는지 여기저기 틈이 벌어져 있는 오래된 굴뚝. 여기가 좋겠어. 칙칙칙. 이끼는 불의 옥자 미스트를 여러 번 뿌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흡수시키고서 굴뚝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할 텐데. 조마조마한 이끼의 심장이 마구 요동쳤지만 이끼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니 오히려 아주 밝은 척 씩 웃으면서 굴뚝에게 다가갔어요. 굴뚝아, 안녕? 이끼는 정중하게 모자를 벗으며 인사했어요. 안녕? 넌 누구니? 오래된 굴뚝이지만 이끼를 처음 보는지 굴뚝은 이끼에게 물었어요. 이끼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이끼라고 해. 이끼? 희한한 이름이네. 이끼야,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굴뚝의 무심한 목소리에 배낭을 맨 이끼의 등줄기 사이로 식은땀이 한 방울 쭉 하고 내려와요. 후. 심호흡을 한 후에 이끼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여기 틈 사이에서 내가 좀 지내도 될까? 굴뚝의 눈이 동그래져요. 틈에서? 습하고 지저분할 텐데. 괜찮아. 나는 밝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 아, 그렇다면요 뭐. 내 틈을 네가 막아주기도 할 텐데 그럼 나도 좋을 것 같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자꾸 생기는 주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잘 됐네 뭐. 이끼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이끼가 있을 곳을 허락한 친구는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 굴뚝아. 하, 천만에 내 주름, 아니, 틈을 잘 메워줘. 굴뚝은 여전히 무심한 목소리로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게. 이끼는 굴뚝의 틈에 짐을 풀었어요. 습지고 어두컴컴한 굴뚝에 갈라진 틈 안에서 이끼는 점점 생기를 되찾았어요. 갈라져 있던 얼굴은 촉촉해졌고 통증으로 욱신거렸던 다리도 다시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이끼와 굴뚝에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이끼는 굴뚝에게 지금까지 지냈던 오래된 건물이 번쩍이는 새 건물로 바뀐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고, 굴뚝은 불과 자신의 이야기, 불을 지폈던 이야기,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이 얼마나 빨간지, 불의 연기가 얼마나 지독한지, 불의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이런 것을 잔뜩 얘기해 주었어요. 워낙 호응을 잘해주는 이끼 덕분에 굴뚝은 아주 신나서 가끔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지만 이끼는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재밌어 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황색 옷을 입은 아저씨들이 공사를 시작하더니 굴뚝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커다란 건물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무너뜨린 건물의 자리에는 이제 햇빛이 들어섰어요. 굴뚝은 불을 좋아해서 햇빛이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문제는 이끼였어요. 그늘에 살아야만 하는 이끼는 햇빛을 받자 점점 말라갔어요. 이끼가 물도 못 마시고 틈 속에서 열이 펄펄 끓은 채 그저 누워만 있자 굴뚝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이끼야, 괜찮니? 이끼는 갈라진 입술을 떼며 겨우겨우 말했어요. 굴뚝아, 나 좀 아픈가 봐. 나 저기 가방에서 미스트 좀 꺼내서 뿌려줄래? 그거 뿌리고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그래. 잠시만. 굴뚝은 서둘러서 가방에서 미스트를 꺼내어 이끼에게 뿌려줬어요. 이런, 미스트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강한 햇빛에 미스트가 말라버렸나 봐요. 이끼야, 어떡하니? 미스트를 다 쏟나 봐. 굴뚝은 자기가 미스트를 다 쓴 것처럼 미안했어요. 괜찮아. 그동안 많이 쓰기도 했지. 오랜만에 받는 햇빛도 좋네. 이끼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이끼의 갈라진 얼굴이 햇빛으로 물들었어요. 굴뚝은 자신을 향해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수록 좋았어요. 예전에 불을 품고 호령했던 자신이 떠올라 다시 그때처럼 불의 장군이 된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햇살을 맞으며 힘들어하는 이끼를 보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굴뚝은 공장 안에 시들어가는 소나무 기둥을 갉아먹고 있는 흰개미를 발견했어요. 저거다! 굴뚝은 흰개미를 불렀어요. 흰개미야? 굴뚝의 다정한 목소리에 흰개미가 놀라며 돌아보았어요. 굴뚝님? 혹시 저를 부르신 건가요? 내가 불렀어. 굴뚝님이 저를 어쩐 일로 부르신 거예요? 저 굴뚝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게요. 혼내지 마세요. 흰개미가 겁을 잔뜩 먹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너를 혼내려는 게 아니야. 나 부탁이 있어. 부탁이요? 굴뚝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말했어요. 나도 좀 갉아먹어 줄래? 굴뚝의 말에 흰개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갉아먹어달라고요? 진심이세요? 정말이야. 진짜로 말하는 거야. 저를 놀리시는 거죠? 아니야. 진심이야.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진심 어린 굴뚝의 목소리에 흰개미가 멈칫하더니 이내 말을 이었어요. 혹시 굴뚝님 말이 진짜라 하더라도 저는 돌은 못 갈아요. 제가 갉아먹기엔 너무 단단하다고요. 어깨를 으쓱하며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는 흰개미에게 굴뚝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흰개미야, 그러지 말고 한번 시도라도 해줘. 제발 부탁이야. 이끼를 살려야 하거든. 이끼를 살려요? 굴뚝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흰개미는 시든 소나무에서 내려와 굴뚝을 향해 기어갔어요. 굴뚝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굴뚝의 틈 사이에 누워있는 이끼가 보여요. 이끼는 바짝 말라 갈색으로 변한 채 끙끙 앓고 있었어요. 몹시도 아파하는 이끼를 보자 흰개미도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갉을 수 있는지 돌 좀 살펴볼게요. 고마워 흰개미야. 정말 고마워. 인사하지 마세요. 갉아드린다는 건 아니고 한번 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굴뚝이 너무나도 고마워하자 흰개미는 당황하며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부담 가지지 말고 한번 봐줘봐. 자, 어서 올라오렴. 한껏 미소를 지어 보이는 굴뚝의 말에 흰개미는 안심하며 굴뚝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흰개미는 신중하게 돌을 씹어보고 혀로 얕아도 보고 더듬이로 더듬거려 보더니 말했어요. 원래 금이 같던 모양처럼 길쭉하게는 못할 것 같고요. 최대한 말랑한 부분들만 찾아서 한번 갉아볼게요. 듬성듬성하고 작게 여러 군데로 여기저기 갉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굴뚝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좋아. 그늘진 곳에 틈만 내준다면. 흰개미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시든 나무 기둥 여기저기에서 나무를 갉고 있던 흰개미의 친구들 수십 마리가 굴뚝 앞에 모였어요. 흰개미가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자 흰개미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굴뚝으로 기어갔어요. 그리고는 굴뚝의 그늘진 곳에서 가장 말랑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굴뚝은 흰개미가 갉아먹는 곳들이 몹시도 따끔거리고 아팠지만 쓰러져 있는 이끼를 생각하며 꾹 참고 견뎠어요. 흰개미들의 굴뚝 갉기는 깜깜한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열심히 갉아먹던 흰개미가 말했어요. 굴뚝님, 다 했어요. 틈이 좀 작긴 하지만 꽤 많이 만들어서 이끼가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픔을 참으며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던 굴뚝이 환히 웃었어요. 흰개미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살다 보니 굴뚝을 다 갉아보고 저희가 영광이었죠. 이끼가 빨리 낫길 바랄게요. 흰개미는 굴뚝에서 내려와 땅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시리구나. 흰개미들이 갉아먹은 곳이 무척 쓰라렸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끼를 깨우려던 굴뚝이 갑자기 씩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 정도 미소면 이끼가 나를 걱정하지 않겠지? 오늘 많이 웃네. 억지 웃음이지만 웃음은 좋은 거니까. 굴뚝은 씩씩하고 밝은 목소리로 이끼를 깨웠어요. 이끼야, 일어나봐. 달이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는 거니? 굴뚝은 장난스럽게 말해요. 하지만 이끼는 굴뚝의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굴뚝은
다시 한번 이끼를 불렀어요. 이끼야, 이끼야, 그늘이다, 그늘. 그늘로 이사와. 아까보다 더욱 크고 명랑한 목소리예요. 그러자 햇빛 때문에 작게 쪼그라든 이끼의 눈이 움찔대더니 눈꺼풀을 힘겹게 위로 올리며 눈을 떴어요. 굴뚜가. 반쯤 뜬 이끼의 눈은 그 눈빛마저 타버린 듯 잿빛으로 변해 있어요. 이끼는 무사히 굴뚝의 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굴뚝과 이끼의 진심 어린 우정은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 자작나무. 다음 주에 2편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게 동화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마음이 동화되는 비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